자, 오늘은 일본 통일교 논란에 대해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관점일 텐데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통일교에 대한 보도가 정말 말 그대로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의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한 권의 책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후쿠다 마스미가 쓴 국가의 희생양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당시 언론의 주류를 잃었던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내러티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통일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납치와 감금이 있었다는 건데요. 신앙을 버리게 만들 목적으로 말이죠. 이게 그냥 한두 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책에서는요, 이 일과 관련된 피해자 수가 무려 4,30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 기간을 보세요. 12년 5개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이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고토라는 한 남성이 감금되어 있었던 시간이에요. 바로 이 고토 씨의 사례가 책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12년 넘게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풀려나서 자신을 감금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놀랍게도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잃어버렸지만 법적 부분은 승리한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배후에는 누가 있었고 그들의 진짜 동기는 뭐였을까요?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책은 아주 구체적인 집단을 지목하는데요. 이 변호사들의 진짜 목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책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건 신도들을 구출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집단은 바로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이 단체는 주로 공산당이나 사회당 출신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바로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이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이 아주 치밀했다는 겁니다.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첫째, 일단 신도를 납치해서 감금하고, 둘째, 신앙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압박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는 순간, 셋째, 바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넷째, 이 소송에서 나온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근거로 아예 통일교 자체를 해산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출이 아니라 조직 와해가 최종 목표였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이건 언론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서사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이야기 모두 편향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주류 언론은 어땠나요? 거의 대부분 반통일교 측 변호사나 비판가들만 인터뷰했습니다. 통일교 측 입장은 거의 묻지도 않았죠. 반대로 이 책, 국가의 희생양은 어떤가요? 거의 교회 내부 사람들 이야기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보기에는 이것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일 수 있는 거죠. 결국 양쪽 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대한 메아리방이 만들어져 버린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대중들은 한쪽 이야기만 듣거나 아니면 다른 쪽 이야기만 듣게 된 겁니다. 양쪽의 주장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볼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 객관적인 진실이 뭔지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아주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남탓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론에 다다르거든요. 바로 내부로부터의 자기 반성입니다. 우리도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바로 내부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객관적이 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박해받고 있다거나 이건 음모다 같은 내부적인 서사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대신에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결국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모든 주장이 각자의 입장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